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박노원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인문학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살다 보면 왜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날 때가 있죠. 있죠. 뭐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평소 내 앞에서는 잘해주던 친구가 나 없는 곳에서는 나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화는 어떤 상황이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성을 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론이란 책 분노에 대하여라는 장에서 화가 지나칠 경우의 위험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노. 화는 마음을 격앙시킨다. 사람은 분노에 의해 불꽃이 붙고 위험 속으로도 대담하게 뛰어 들어간다.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사람은 이성을 잃은 채 현실을 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 결과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화약을 쥐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일을 감행하기도 하죠. 해서 대개의 경우 화는 좀 자제하는 쪽이 좋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내다 보면은 네. 자꾸 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더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네. 하지만 화가 나는데도 매번 참고 있는 것도 딱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도 않고 바람직한 일도 아니죠. 네. 화가 났음에도 풀지 않고 자기 내부로 차곡차곡 쌓아두면 마음속에 울화가 생겨서 화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를 너무 참으면 타인과의 관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정신건강에는 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따라서 사람에게는 적절하게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이나 대상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게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이나 대상이 적절하면 좋은데 네. 까딱 잘못하면 뭐 애꿎은 사람한테 화풀이하고요. 그렇죠. 뭐 예. 특히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 예. 아무 잘못도 없는데 화내고 그런 그렇죠? 경우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 화를 푸는 대상이나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의외로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내면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화가 났는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버리면 상대방도 나에게 대응 공격을 해올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이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란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비난을 해도 가장 너그럽게 보아주리라 확신하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 즉 우리를 해칠 가능성이 가장 적으면서도 우리가 마구 소리를 치는 동안에도 우리 곁에 머물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에게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 중에는 밖에서는 좀처럼 화를 잘 안 내는데 집에서는 걸핏하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집에 있는 가족이 가장 안전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화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남의 화를 마냥 받아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죠? 물론 그 알랭드 보통은 또 그렇다고 그 상태를 마냥 긍정하진 않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난폭한 비난은 친밀함과 신뢰의 독특한 증거이자 사랑 그 자체의 한 정상이고 제 나름대로 헌신을 표현하는 삐뚤어진 징표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에 화를 내는 건 친밀함이나 신뢰,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논리가 난폭한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상처까지 받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자신의 울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화라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외부에서 오는 겁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뭐 둘 다 조금씩 있을 텐데요. 흔히 사람들은 화가 났다면 특정한 외부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을 겪고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미국 철학자인 에릭 호프는 화를 내는 것은 나약함의 정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오와 악의, 무례함, 옹졸함, 의심은 나약함의 산물이다. 나약한 자의 분노는 자기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자각에서 생겨난다. 결국 외부 자극이 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자극에도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이나 무능함 때문에 화를 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면 수시로 바람과 파도가 불어서 배에게 불어닥치잖아요. 예. 그렇죠? 이때 조그마한 배에 타면 약간의 바람과 작은 파도에도 배가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네. 반면에 항공모함처럼 큰 배라면 엔간한 파도나 바람에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결국 배를 요동치게 만드는 핵심은 바람이나 파도의 크기가 아니라 배의 크기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화를 내는 메커니즘도 이와 비슷합니다. 평소에 인품이 좁고 내면이 얕은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요. 인품이 넓고 내면이 깊은 사람은 웬만한 자극에도 끄떡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많지는 않겠죠. 예.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습니까? 그죠? 우선 화를 불러오는 외부 자극에 대한 해석을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석이요. 예, 동양고전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배로 강을 건너는데 아무도 타지 않은 빈배가 떠내려와 부딪히면 아무리 성미가 급한 사람도 화를 내지 않지만 떠내려오는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화를 내고 상대에게 욕설을 퍼붓더라. 그러니까 배가 부딪히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해도 상대가 의도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화를 내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예컨대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이나 비난의 말을 들으면 상대가 나에게 악감정이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건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별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아요. 예. 그래서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비난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겠지만 별 뜻 없이 가볍게 한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특별히 그걸 가지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억지로 의도를 집어넣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이나 상황을 확대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특별한 악이나 무슨 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또 화가 날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연습도 필요한데요. 행복론의 저자인 프랑스 철학자 에밀 사르티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정념은 상황의 부산물이다. 분노를 키우는 것은 분노 그 자체이다. 네. 그러니까 그에 따르면 우리가 화가 나는 건 어떤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그 화를 키우는 건 분노 그 자체 때문입니다. 예. 아마 비슷한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가 점점 화가 끌어올라서 폭발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화를 냈다는 사실이 사태를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는 겁니다. 예, 화가 화를 부르는 격이죠. 네, 맞습니다. 세네카는 화가 날 상황에 처하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분노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법은 늦추는 것이다.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화를 내고 있을 때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가 날 상황이 되더라도 잠시 대응을 늦추고 판단이나 해석을 잘해서 분노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설령 화를 내더라도 상황이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전에 윌 스미스가 우리 방송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을 들었더라면 주먹을 휘두르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말은 쉽지만 화가 나면 이런 생각이나 여유 갖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예. 세네카는 화가 날 때 시간적 여유를 갖게 만드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은 어느 쪽에도 시간을 준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결정의 연기를 요구하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유예를 얻는다. 그러니까 세네카에 따르면 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두르게 만들어서 외부 자극에 대해 생각할 여유도 없이 즉각 반응하게 하는 거죠. 윌 스미스처럼 그죠. 반면에 이성은 사태를 이해하고 해석할 시간을 주고 사태가 명료해질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이성은 우리가 격정적인 화에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결국 화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성을 활용하는 연습 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성을 활용하는 연습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독서나 공부, 또 명상이나 사색, 일기 쓰기 등인데요. 이런 행위는 모두 이성을 활용함으로써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좋은 훈련이 됩니다. 해서 평소에 내가 남들보다 화를 좀 자주 낸다 싶다면 독서나 명상, 사색이나 일기 쓰기 등을 시도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평소에. 네, 맞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